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오랜만에 우리 시장이 괜찮았죠? 이번 연휴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공부하셨을지 모르지만 전 HLB 그룹주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가남과 관련된 외국 사이트에도 들어가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특히 고민을 많이 한 게 이슈는 좋은데 그룹주들이 많기 때문에 한 군데 집중되기 어려워서 어떤 종목이 대장으로 움직일지, 또 매매를 한다면 스윙으로 가져갈지 단타로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연구를 많이 해서인지 오늘 나름 보람이 있었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부 소개할까 하다가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이 많아서 HLB 제약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요즘 저는 녹화만 해서 보내고 구독자분이 편집을 해주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까봐 얘기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요즘 HLB의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의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와서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죠. 그리고 HLB에서 신약 물질에 대한 수출을 하지 않고 자체 개발할 거라고 하는데, 그럼 HLB 그룹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까 연구해 봤는데 역시 HLB 제약이 될 것 같고 이미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상한가를 갔었던 지주회사 HLB 글로벌도 차트를 따로 열어놓고 보기는 했는데 일봉 차트가 조금 애매해서 지켜만 봤고요. 또 제가 HLB 제약을 선택한 이유는 이날 상한가를 가지는 못했지만 종가 28.34%로 마감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빠지지 않고 오히려 1.27%나 상승해서 상한가에 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하려고 생각했고요.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아침에 5.94% 갭이 뜨더라고요. 좀 애매하죠. 그래서 6%라고 보고 마이너스 2.5% 정도 구간인 24,400원에 천주 매수대기를 걸어놓았는데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걸어놨는데 체결이 안 되면 전 추격 매수하지 않고 그냥 보내준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더 내려와서 어제 종가인 23,550원을 깨면 바로 손절할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더는 빠지지 않고 시가를 회복하고 올라가길래 여기서 수익률이 5%가 넘는데도 일부러 매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아예 처음부터 10%가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27,000원에 50% 매도대기를 미리 걸어 놓았는데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VI까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더 위로 치지는 못하길래 여기서 11선을 깨고 내려올 때 또 남은 물량에 50% 매도하고 나머지는 원래 21선을 깨면 매도해야 되는데 오늘은 스윙으로도 가져갈 생각이 있어서 그냥 지켜봤고요. 그런데 다시 21선을 회복하는 척 하다가 내려오길래 여기서 남은 물량에 또 50%를 매도하고 나머지는 시가를 깨고 내려올 때 전량 매도 처리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른 종목 매매하실 때 시가를 깨면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냥 창을 열어놓고 계속 지켜봤는데 시가 위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제 종가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종가에서 다시 300주만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시 야금야금 올라가길래 여기서 70% 매도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려고 아직 가지고 있어요. 이 종목 역시 제가 벌써 두 번째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종목을 하나 잡으면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 오늘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우선 코리아 SE인데요. 이 종목은 요즘 미쳤다고밖에 표현이 안 되겠죠. 태풍 흰남노의 수혜주로 부각되었다가 유니콘 기업 GP클럽에 인수된다는 소식에 너무 급등해서 지난 8일에 거래 정지까지 먹었는데 오늘 다시 상한가에 보내면서 최근 바닥에서 여기까지 400% 이상 상승시켰어요. 대단하죠. 오늘 거래대금은 앞에 이걸 넘기지는 못했지만 450억 정도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21% 넘게 갭을 띄우고 무려 10% 넘게 뺐다가 9시 40분에 다시 상한가에 말아 올렸다가
아무래도 일봉의 위치가 너무 높으니까 이렇게 몇 번 풀렸다가 다시 잠갔죠. 다시 일봉을 한번 보시면 9월 1일 날 29%로 마감했으니까 이것도 상한가라고 보면 벌써 5번이나 상한가에 보냈어요. 이날 거래대금이 200억이었으니까 그렇게 큰 건 아니었는데 역시 상한가를 가면 이렇게 대시세가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죠. 요번에 이 세력 형님들 단단히 마음먹으신 것 같아요. 정말 멋지십니다. 그 다음 ST큐브 좀 보겠습니다. 면역 항암제 개발 기업이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려서 잘 아실 텐데요. 여기서 거래 정지를 몇 번 먹고도 계속 상승시키면서 바닥에서 400% 이상 올리더니 이후에 61선까지 쭉 뺐다가 오늘 다시 상한가에 보냈죠. 오늘 상한가에 간 이유는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미국 면역 항암학회에서 면역 관문 억제제 혁신 신약의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제가 예견한 대로 역시 요즘 암이 대세죠. 오늘 거래대금은 320억 정도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4.17% 갭을 띄우고 어제 종가까지 뺐다가 다시 급등시켜서 11시 반 전에 상한가에 말아 올리고 단단히 잠궜죠. 강한 세력이라면 이 정도는 마감해 줘야죠. 이 종목도 지켜보고 있었다면 이런 휴게소 자리에서 매수해서 오늘 수익을 꽤 크게 낼 수 있었을 텐데 매매 대응을 못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선테크 좀 보겠습니다. 포르쉐 상장 관련주죠. 지난 수요일에 상한가에 보내고 목요일에 장대 음봉으로 시선을 돌려놓고 오늘 다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상한가를 간 종목들은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갈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이날 거래대금은 260억이었는데 오늘 680억을 넘기면서 강한 종목의 특징을 보여줬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급등시켜서 상한가까지 찍었다가 이후 좀 내려와서 쭉 횡보하다가 거의 장 막판에 다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그리고 역시 포르쉐 관련주인 3기도 잠깐 보시면 전 이 종목을 더 좋게 봐서 이날 단타하고 빠졌는데 제가 매도한 이후에도 벌써 20%나 올랐어요.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들은 단타만 해서 먹고 빠지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가 편집해 주시는 구독자님께 제가 이 종목이 좋아 보이니 3,900원대에 오면 매수해서 5,000원을 넘을 때부터 매도하라고 했어요. 아마 오늘 고점에서 매도했다면 수익률 30%가 넘는 거죠. 요즘 실력이 많이 늘어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데모 좀 보겠습니다. 건설 장비를 만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죠. 우크라이나의 공세로 러시아가 하르키우에서 철수 명령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재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이 종목은 올해 4월에 상한가를 2번이나 보내고 5월에도 급등시켜서 바닥에서 150% 이상 상승시키면서 재건주 대장주처럼 움직였었는데요. 6월부터는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쭉 흘러내려왔죠. 그리고 이렇게 이 현상을 보낼 만큼 끼가 많은 종목이죠. 그리고 오늘 재건 관련주인 현대 에버다임 역시 26.5%로 마감했죠. 다만 데모와 달리 현대 에버다임은 상한가를 잘 못 보내죠. 다시 데모 분봉을 보시면 오전에 9.97% 갭을 띄우고 밑으로 3% 정도 뺐다가 다시 15% 정도 올렸다가 횡보하다가 오후 2시 넘어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그리고 이 종목 역시 아침에 9% 넘게 갭을 띄운 후에 밑으로 3% 정도 뺐다가 다시 올라가죠. 이건 공식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점에서 잡고 싶으면 이런 자리에서 대응을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안전하게 시가를 회복할 때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종목 매매를 못했고 제 친구가 매매했는데 아침에 현대 에버다임과 데모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모가 훨씬 더 끼가 많으니까 이걸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거의 저점에서 잡아서 10% 이상 수익을 냈더라고요.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파맵신 좀 보겠습니다. 물질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 회사죠. 현재 고용암 카티 치료제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동물 실험에서 후보 물질 PMC005의 항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죠. 이 PMC005는 큐로셀과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종목 월봉을 보시면 2018년에는 33,000원을 넘던 주가가 2,900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정말 너무 많이 빠졌죠. 다시 일봉을 보시면 올해 3월에 잠깐 반짝했다가 하염없이 이렇게 흘러내렸는데요. 역별 구간에서 오랜만에 들어 올렸죠. 다만 거래대금은 73억으로 좀 약했고 분봉을 보시면 오후 1시 반 넘어서 갑자기 급등시켜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상한가 간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코닉 오토메이션 좀 보겠습니다. 이름에 오토가 들어있어서 자동차 관련주로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예요. 오늘 특별한 뉴스나 공시업체 상한가에 갔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이 배터리 스마트 팩토리 확대를 한다는 소식에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앞에 이날 상한가를 갔을 때도 추측만 무성할 뿐 뚜렷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계속 상승시켜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었는데 좀 조정을 주는 것 같더니 오늘 다시 상한가에 보냈죠. 오늘 거래대금은 540억 정도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오전에 살짝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3%까지 뺐다가 5일선을 타고 계속 급등시켜서 30% 이상 올렸다가 횡보하다가 점심시간 전에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오늘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은 상한가가 아니라 수익을 33%나 내신 거예요. 앞으로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 끝나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양봉을 뽑아주며 기분 좋게 마감했죠.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2449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796포인트로 마감했죠.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들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하고 싶은 말은 좀 생략해야겠네요. 다만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는데 상한가를 간 종목들은 항상 따로 모아놓고 매일매일 지켜보세요. 세력 형님들은 늘 지켜보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난 악착같이 지켜보다가 꼭 상한가를 먹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